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뭐 일도 좀 바쁘고, 유튜브 화면에서 그 글씨가 선명하게 안 나와서 약간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좀 돈을 들였습니다. 예, 그 UHD 모니터를 두 개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더니 조금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화면을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다시 이게 그 사방공학 이제 마저 이렇게 끝을 내야죠. 시작을 했으니까. 자, 이제 사방공학 3차 시입니다. 3차 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사방 도면에서 이제 그 설계 도면에서 이제 사용하는 재료, 그다음에 공법, 이제 보통 이제 그 공법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재료, 많이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이게 그 사방기술교본하고 여기 지침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사실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찾아보면서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쉽게 이렇게 접근이 돼요. 근데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외워야 될 분량은 되게 많고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뭐 따로 공부하시기를 권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거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하면 석재. 그리고 이렇게 통나무는 안에다가 이제 동그랗게 해서 이제 심을 박아 넣었죠. 그리고 이제 돌망태. 보통 이제 격자망으로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원통형으로 이렇게 뚜껑 닫고 여기도 격자망 이렇게 돼 있죠. 능형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일반적으로 돌망태의 모양이에요. 원형 돌망태. 근데 이거를 도면으로는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가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제 풀포기, 새 이렇게 풀포기 했는데 사실 새는 좀 길이가 긴 풀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면 이제 도면이 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약속을 해놓는데 사실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닥 권하진 않아요. 이걸 꼭 암기까지 해야 되냐? 그냥 눈으로 봐서 기억나시면 암기하시고요. 굳이 일부러 외워서까지 맞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거 안 외워도 시험 붙으실 수 있어요. 자, 토목 재료의 종류 보시면 이제 목재, 석재, 골재, 그 다음에 토목 재료에 이제 여기 안 들어간 것들이 있죠. 자, 철강재,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강재도 같이 들어가요. 콘크리트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게 골재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여기 이제 석재예요, 석재. 그래서 여기 마름돌 이러면 요 마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다듬었다 이런 거에 다듬었다를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마름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억하시고 자 견치돌은 개 이빨 모양으로 다듬은 거예요. 앞에는 제대로 모양을 이렇게 사각을 내고 뒤로 일정하게 이렇게 가지만 이 뒷부분 허리를 쳐서 날씬하게 이렇게 만드는 돌이에요. 이게 이제 견치돌이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여기 요만큼이 이제 물리도록 쌓으니까 견고하게 쌓아지는 돌이 이 견칫돌입니다. 막겐돌, 야면석, 호박 돌렸는데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호박돌은 지름 30. 말 그대로 호박만 한 돌이에요. 자, 야면석은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면이 만들어진 돌. 가공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게 대략 100kg 정도. 이제 막겐돌은 규격은 일정하진 않지만 뭐 석공이 다듬은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막 깨서 현장에서 바로 깨서 이렇게 다듬은 돌이에요. 보통 이제 메쌓기와 찰쌓기 이 막겐돌을 사용하고요. 이제 무게 대략 하나에 60kg 이렇게 돼 있는데 크기는 다양합니다. 이제 지지해야 될 큰 돌이면 막 앞뒤 길이가 한 60에서 한 80 정도 되고 이런 큰 돌이라면 뒤에 흙을 많이 지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방에서는 큰 돌 찰쌓기, 뭐 큰 돌 메쌓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줄눈을 넣게 되면 찰쌓기, 줄눈 없이 하면 메쌓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나오는 거지만 임도 사방 양쪽 공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잔골재는 10mm 채. 이거 오타군요. 좀 이해하고 봐주세요. 채예요. 시브죠, 시브. 영어로는 5mm 채. 중량비로 85% 이상 남으면 굵은 골재,
중량비로 이제 그 85% 이상 통과하면 잔골재 이렇게 되죠. 이게 제가 파일로 준 거에는 출판사에 이상 없는데 왜 이런 오타가 나오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뭐 일정 부분은 제가 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일정 부분 오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판에는 다 수정을 하겠지만 첫 판이니까 좀 이해를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 하고 봐주시면 공부하시는데 크게 보탬이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잘하고 봐주시는 분들이 대체로 기억도 잘하시고 시험도 잘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뭐 좀 이해하는 눈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시멘트는 이제 보통 시멘트,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 미국의 한 지명이죠. 이제 이 포틀랜드 지역에서 시멘트를 처음에 이렇게 그 공장화해서 만들기 시작한 곳이에요.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하고 그 외 특수 시멘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콘크리트 품질 관리에서 우리가 시공하실 때 유의해야 될 거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요.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콘크리트 품질 관리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속에 시공하는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가끔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중, 평균 기온이 25도, 하루 평균이 25도 넘을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 얘를 서중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때는 골재나 이런 것들을 냉각을 시켜요. 물도 차게 해서 이제 빨리 굳지 않도록 하게. 그래서 이제 너무 초결이 빨리 일어나면,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이제 물하고 섞은 거잖아요. 근데 걔가 온도가 높으면 빨리 굳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강도 저하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 골재, 물 이런 것들을 차게 한 상태에서 혼합을 해서 가요. 그러면 현장에서 타설할 때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냥 한중 콘크리트. 추울 때는 사실 골재를 데피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타설한 이후에 이제 그 수하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춥지 않게 얼지 않게 관리하는 건데요. 보통 하루 일평균 기온 3도씨, 4도씨 책마다 달라요. 약 조금씩. 근데 보통 우리 그 콘크리트 시방서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에는 마이너스 3도씨 이하의 시공한 일평균 기온이에요. 평균 기온, 하루 평균 기온, 일평균 기온 3도씨 이하의 그 시공하는 콘크리트, 얘를 이제 한중 콘크리트라고 하고요. 요 세 개 정도는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살림 기사 따고 나면 이제 그 감리를 나가거나 이럴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보통 이 산림 쪽에서 콘크리트를 별도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시공하시는 분들, 감리하시는 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상으로는 안 중요한데 시험상으로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업무 볼 때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놓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자, 콘크리트 배합비 객관식에 가끔 나오죠. 이제 보통 철근 콘크리트 철근을 넣게 되면 중량비 이제 무게 비율이에요. 무게 비율로 시멘트 장골재가 모래고 굵은 골재가 자갈이죠. 이제 2mm 이상 뭐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굵은 골재 자갈은 이제 모래는 2mm 이하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시멘트 모래 자갈의 비율이 무게비로 중량비로 철근 콘크리트는 1대 2대 4 보통 콘크리트는 1대 3대 6 버림 콘크리트 우리가 이제 버림이라고 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버리는 콘크리트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뭐라고 부르냐면 콘크리트 바닥이 이제 우리가 일정하지 않을 때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수평을 만들어주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제일 얇게 쳐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보통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버림 콘크리트 이렇게 불렀는데 이 버림 콘크리트라고 하니까 진짜 버리는지 알고 아니에요. 레벨링 콘크리트. 레벨이 뭐죠? 레벨링. 자, 레벨이라는 게 이제 균형을 높이의 일정한 높이를 잡아주는 그런 콘크리트. 그래서 레벨링 콘크리트 이렇게 불러요.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별이 5개예요. 우리 그 필답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배합 방법, 재료 품질, 시공 방법 이렇게 쓰면 참 좋겠는데
답을 제시를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안 해놔요. 그래서 이 배합 방법 안에도 물 시멘트 비율,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이라는 게 나바콘 이렇게 콘크리트 다져진 거를 이렇게 넣고 이제 얘를 확 들으면 이제 무너지는 값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골재의 입도, 이제 그 모래와 자갈이 얼마나 섞였는지, 그리고 콘크리트에 포함된 공기량, 그다음에 물의 품질, 시멘트의 품질, 골재의 품질 다 중요해요. 그리고 혼화제와 혼화제가 있는데 얘는 약품으로 5% 이하 들어가는 거, 얘는 5% 이상 들어가는 걸 혼화재료. 많이 들어가면 재료, 적게 들어가면 약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 품질도 상당히, 양과 품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답이에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거는 물 시멘트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를 물 시멘트의 비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물 시멘트 비율 이렇게 쓰셔도 되고, 물 시멘트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WC 비율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WC 비율. 왜냐하면 우리 시험 기준에 원어 써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반, 타설, 다짐, 양생 방법 이 네 가지가 다 답이에요. 근데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물 시멘트 비인데, 물 시멘트 비는 어디서 관리하죠? 레미콘 공장에서. 두 번째 현장에서 타설할 때 물 타는 분들 계세요. 작업하기 힘들다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다 타설하고 난 다음에 양생 방법이 중요한데, 콘크리트는 액이에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거기에 대한 양생 방법.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물 시멘트 비율, 두 번째가 양생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멘트와 골재의 품질, 또는 시멘트와 골재의 입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세 개를 들을 거예요. 첫 번째 물 시멘트 비율, 두 번째 뭐라고요? 양생 방법, 세 번째 그 골재의 품질, 혼화제의 품질 따로 쓰셔도 돼요. 네 번째를 이제 혼화제 또는 혼화제의 품질 이렇게 쓰시면, 저한테 고르라면 이렇게 네 개를 쓸 거예요. 그래서 배합 방법, 재료 품질, 시공 방법 이렇게 쓰는 거는 답이 아니다, 주관식에서. 그래서 뭐 정이 이제 좀 문제가 되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 배합에서 WC 비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에서, 그 다음에 혼화제, 뭐 양생 방법, 시공에서 양생 방법, 품질에서 골재의 품질 또는 혼화제의 품질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답안 작성 방법이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그런 요령이 필요한 거고요. 이따금가다 시험에 나오죠. 화성암, 퇴적압, 변성암 여기에 관련된 사항. 자, 화약 취급 시 유의사항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자, 식생 재료 보시면 이제 때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재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제 때 규격은 보통 이제 40 곱하기 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격까지 시험에 나오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 이제 그 녹화용 재료, 녹화용 피복 자재에서 사방에서는 인공 자재가 뭐가 있느냐? 식생반, 식생자루, 식생반은 쟁반이에요. 탄탄한 밑에 판 위에. 쟁반이라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고 사각판 위에다가 여기다가 흙 깔고 이렇게 기른 게 식생반이에요. 식생자루는 이 안에 자루 안에 넣는 거고, 대는 긴 모양의 끼 안에 넣는 거고, 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생망은 코이어, 야자 섬유로 만든 거고, 주트, 황마 섬유로 만드는 거고, 론 이러면 이제 그 볏짚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녹화 기반지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실무상 설계할 때는 사실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계사방공사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사방 공사 자체를 좀 잘 구분을 해야죠. 산지 사방 어디서 하죠? 경사지 관리예요. 경사지 관리 산지 사방은. 그다음에 야계 사방은 뭐죠? 계류 관리. 이제 물 수계하는 거예요. 또는 야계 사방 또는 계간 사방 계류 관리고요. 그래서 계류 보전 사업, 계류 복원 사업 이런 것들이 계류 보전 사업, 계류 복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야계 사방에 해당하는 거고 산지 사방에 해당하는 게 이제 산지 복원, 산지 복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고 우리 사방 사업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죠? 크게 이제 야계 사방 안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사방댐 별도로 분류해 놓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해안 사방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초기에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목적 카테고리 분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봤고요. 야계 사방 우리가 계류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의 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설물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류가 파여 있으면 전체를 다 막아버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죠. 그러면 이제 이걸 막는 부위, 막는 크기, 원류하는 양의 물의 양, 이게 그 계산의 기초가 다 뭐냐면 유량이에요, 유량.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긴 계류가 있다면 이 안에 여기를 막았는데 여기를 막으려면 이리로 모이는 물의 양 Q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량 계산이 가장 중요한데 이 유량 계산은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양수웨어법은 여기 웨이어는 뚝이에요. 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그래서 양수웨어는 모양에 따라서 사각뚝,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뚝 안에 또는 삼각형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우리 사방댐에 쓰는 거 이렇게 만들면 뭐예요? 사각형. 사다리꼴이죠.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사다리꼴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야 되나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객관식이 이따금가다가 나오긴 하지만 외우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방댐에 요거 씁니다. 제가 요거 약간 경사로 표시를 했는데 화면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군요.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사각웨어 이렇게 하면 삼각웨어 직삼각형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사다리꼴 웨이어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량을 이렇게 계산하고요. 유속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유속법으로 계산하는 거는 일단 그 체지식하고 매니식이 있는데 밑에 나와 있죠. 체지식, 매니식, 바진식, 강길레트, 쿠터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속법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요거 외우셔야 돼요. Q는 V 곱하기 A 얘는 기본적으로 외우시고요. 유량 Q는 유속 곱하기 통수 단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이 통수 단면적이 얼마가 될 거냐, 물이 지나가는 단면적이 얼마가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죠. 여기에 수심, 평균 수심을 얼마로 볼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계산해 가지고 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하다. 그럼 쉽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한다? 유적, 여기 A 유적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여기 A 여기를 유적이라고 보면 여기 옆으로 돌아간 이 변을 윤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 나누기 P 하면 경심 R. 그래서 자, 이거 헷갈리죠? 자, 경심은 수심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근데 이 경심을 내려면 유적 나누기 윤변으로 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 경심이하고 윤변이 사귀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놀러 갔어요? 유적으로. 그래서 경심이랑 윤변이랑 유적으로 놀러 갔다. 이렇게 해서 경심 R은 유적 나누기 윤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계산은 나눠서 했을까요? 윤변하고 경심이하고 윤변이 다 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공식은 꼭 외워두세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요 경심 R을 동수 반지름, 자, 흐르는 물의 동수의 반지름이다. 이쯤으로 그냥 해석하세요. 자, 채지식 C 루트 RI, 그 다음에 여기 그 매닝식, 여기 n분의 1. 자, 요거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저는 여기 바진식하고 강길레트 푸터식은 외우라고 안 해요. 왜냐면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매닝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도 매닝식과 채지식이 주로 나오고 객관식 시험에 이 친구들이 가끔 나오지만 무시하세요. 이것까지 외우려면 공식도 복잡해 보이죠? 외우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계산식에서 우리가 실질 문제 한 번 정도 풀어보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뒤쪽으로 갈수록 오타가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지 참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유량 Q는 V 유적 V 곱하기 유적 A 곱하기 유속 V, 이렇게 해서 Q는 AV, 이거 정리한 거에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네요. 이 부분이 이제 유량과 침식과의 관계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거 계산 문제 푸시면서 외우면 되고요. 여기 유량과 유속과의 관계 상당히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가끔 그 난이도 높은 문제의 지문 정도로 나와요. 이 그래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몰라도 돼요. 예.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고, 이해가 되면 공부하시고, 우리 기사 시험 수준은 조금 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시를 마치고 다음 시간 4차 시에 약의 사방 구조물의 종류와 시공, 설계 시공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